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와시는 소리의 종김 TV의 김종엽입니다. 대한민국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사시는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시는 소리는 혼탁해 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That's what you get for all your trouble.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What do you get when you kiss a guy? You get enough just to catch pneumonia. After you did, you'll never phone you. Never fall in love again.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Don't tell me what it's all about, 'cause I've been there and I'm glad I'm out of these chains that bind you. That is why I'm here to remind you. What do you get when you fall in love? You only get lies and pain and sorrow. So for at least until tomorrow,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tomorrow,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I will never fall in love. 가수 패티 페이지의 노래였습니다. 지난 1970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이 곡을 발표한 패티 페이지를 오늘에 이르게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사가 있지요. 전설적인 작곡가인 워드 바카라, 그리고 작사는 할 데이비드. 이 두 사람의 콤비가 왕년의 패티 페이지를 탄생시켰습니다. 아주 참 전설적인 이 콤비가 쓴 이 곡은 아주 명곡입니다. I will never fall in love.
두 번 다시 결코 사랑을 하지 않겠다. 아마 두 연인들이 사랑을 했습니다마는 한쪽에서 배신 함으로 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아마 여성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사랑이라면 이가 갈린다. 이 곡의 특징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가사입니다만 버림받은 당사자가 두 번 다시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환멸을 묘사한 페이티 페이지가 노래했습니다. 참 사랑이란 지고지순하게 줘도 아까깜짝에 사랑을 포없습니다마는 그 사랑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배신당한 연인은 사랑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많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작사 작곡가의 내용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I will never fall in love. 자, 방송하기 전에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특히 엘러지의 달인 것 같습니다.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만 꽃가루, 특히 미국에서는 꽃가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이 많습니다만 시간 진행자도 쉽사리 엘러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음성이 고르지 못한다더라도 또 중간에 재치기라든가 기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급기야 이란의 미국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있는 핵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풀어달라. 역봉쇄를 풀어달라고 이란의 온건파가 미국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이란 정부의 제안을 받아줄 수가 없다. 이란의 역봉쇄로 인해서 이란이 장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로지 원유와 석유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원유, 석유를 팔아야 이란 모든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석유도 팔 수 없죠. 또 먹고 살려니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먹을거리를 수입할 수가 없어요. 한두 달 정도는 버티겠습니다만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2달 거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먼저 선수를 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26척의 항선이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항선들이 발이 묶이고 있어요.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묘안을 낸 것입니다. 역시 사업가 기지를 유감없이 120% 발휘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함으로 해서 감히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할지라도 미국 항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 할 수가 없죠.
이런 항선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휴전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2차에 이란의 모든 핵시설, 모든 미사일 기지, 모든 석유 기지라든가 인프라, 발전소까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이스라엘 정부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살살 다스리면서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나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민심, 현재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유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대신에 역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 해서 이란을 꽁꽁 발을 묶었어요. 이러자 겉으로는 큰소리 쳤습니다마는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석유를 팔아야 허구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석유 수입 수출을 모두 막아버리니까 누가 견딥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시간 끌기 작전해봤자 미국과의 게임이 됩니까?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뿐 아니라 풍부한 잉여농산물, 풍부한 자원, 없는 것이 없는 축복받는 나라예요. 이런 큰 덩치큰 나라를 상대해서 항전을 해봤자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혁명수비대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똥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고 있는 온건파들에 의해서 미국의 협상을 끌어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혁명수비대의 강경파에 의해서 길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끌면 끌수록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미국의 승리가 100%입니다. 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패널리스트들 일부입니다만 특히 좌파 언론들은 시간 끌면 끌수록 오는 12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단히 불리하다. 초조함을 금할 길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큰소리 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란에게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제대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아무리 좌파 언론이라 할지라도 많은 배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겪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깃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깃장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들 그리고 일부 패널리스트들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결코 무식하지 않죠.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그게 탈이에요.
예? 여기서는 좌우를 떠나서 진영 논리에 벗어나서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언론사들, 특히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원래가 과거부터 항상 야당세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들어와서는 친여당으로 돌아섰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물론 보수 쪽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큽니다. 또한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부 감각 부족,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계엄령 선포는 대단히 미숙했으면서도 국민들의 반감을 샀어요. 보수 진영의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령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영 대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분위기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의 인물로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손절하고 새로이 태어났어야 돼요. 의리도 중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애정과 애정 이해합니다만은 우선 국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빨리 인연을 끊고 새롭게 단장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매진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동영 당대표는 판사 출신으로서 정치의 감각이 없어요.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요. 의리만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현재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국민의 힘으로부터 당대표를 사퇴하라. 빨리 물러나라. 또는 아무 이익도 없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그래 미국에 방문할 길이냐 말이야. 그 미국을 방문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든가 웬스 부통령을 만났다든가 하원 의장을 만났다든가 뭐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만났으면 명분이 섰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잖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아마도 미국 현재, 이건 미국의 현지 사는 사람들의 그 전언을 듣고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이 조야들을 만나서 어필해라.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급히 방문했습니다마는 이곳에 사는 그분의 말에 너무 현혹이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힘은 아직까지도 똘똘 뭉치지 못하고
장동영 당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영 당대표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월요일 날도 이 앵커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과반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당대표에 선출됐기 때문에 오늘 6.3 지방선거까지 거기서 패하게 되면 장 대표는 물러나겠지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아랍에미리트가 OPC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이 원유를 수출하겠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원유를 수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1가는 내노라는 삼성전자, 올해 안에 중국에 그동안 가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중국에 설립했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의 애국심으로 국산품을 애용하자, 중국 사람들의 국산품을 애용하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상품인 삼성전자의 삼성 TV라든가 그 밖에 많은 전자제품들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발붙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모든 시설을 철수하기로 하고 시장의 방향을 미국으로 돌린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대한민국의 유튜브 넷플릭스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라든가 YTN 뉴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루스 소셜미디어에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게 좋을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은 사람인 척 할 수가 없다. 나 트럼프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 척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참고 견디지만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란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4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란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란 정권은 비핵협정에 서명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그래서 이란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 총을 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인공지능 AI 합성 사진에 함께 게시했어요. 나 트럼프는 더 이상
이란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좋은 사람인 척, 굿맨인 척 할 수 없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중요한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며칠 동안 협상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등 이란과의 협상 상태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미국은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란이 정말로 대화를 원한다면 이란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전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우리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면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왜 전화를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지 않느냐 이거야. 큰 소리만 빵빵 치면서 말이야. 어? 한편 앞서서 JD 벤스 부통령이 주도한 이전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죠. 한편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지속적인 봉쇄를 해제하고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종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이 걸림돌은 여전히 이란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문제예요.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서 이란 강경파 권력 핵심부에서 내분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분열 양상은 이번 주 초에 이란의 초강경 성향 일부 의원들이 종전 협상단을 지지하는 서한 서명을 거부하면서 이례적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 정부로부터 아마 온건파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이란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디어 트럼프, 우리가 양보할 테니 제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서 먼저 너희들이 핵무장을 풀어라. 우라늄 농축을 모두 20%, 3년, 5년, 20년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미국에게 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강경하게 나가면서 핵봉쇄로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만 역으로 역봉쇄함으로 해서 이란이 석유를 팔아야 호구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석유를 팔아야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석유도 팔 수 없고 또 식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쌀이라든가 그 밖에 식량들 먹는 것들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2달 정도는 견디겠습니다만 2달이 넘게 되면 이란 국민들 헐벗고 굶주리게 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란 온건파
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고를 합니다마는 이 혁명 수비대 이 강경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겁니다. 그러나 혁명 수비대가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공격을 하든 역봉쇄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통해서 모든 이란의 수입 수출을 막게 되면은 저절로 혁명 수비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항복할 겁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종합조사청문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처음 출석한 전 쌍방울 대표인 김성태 씨의 분노와 철기가 국회의사당을 저렁저렁 울렸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너무 쌍방울 전 대표도 나를 갖다 김성태 씨를 너무 쪼고 푸시하니까 드디어 폭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나를 너무 쪼게 되면은 꿈틀거려. 뭐가 꿈틀거려?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이미 현 금강 원장 이찬진 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사 과정에서 털털 털렸으며 완전 거지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런 와중에 내가 무슨 주가 조작을 해. 주가 조작을 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쪼아. 이처럼 국정감사의 청문회에 처음 출석한 쌍방울 전 대표의 마침내 민주당 의원들의 무모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무지한 계속된 질의에 대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있으면서 나는 이미 거지가 된 사람이야. 내가 뭐가 더 무서워? 이처럼 처음 출석한 김성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끈질기게 질의 유도에 대해서 그동안 참고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폭발하고 맙니다. 나는 그동안 수십 차례 조사, 수다에 시달리면서 나의 가족들이 다 감옥에 가 있어. 근데 무슨 주가 조작을 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부실해. 그리고 이화영이가 연어 술 파티를 열어주어서 회유했다는데,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 내가 이화영을 회유했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일이 없으며 내가 누구야? 나도 쌍방울 전 대표의 회장이었던 사람이야. 술 한 잔에 내가 그까지 술 한 잔에 내가 이화영 회유를 해? 상식선에서 질의하시라고요. 이처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와 소형교의 무도한 유도 질의에 대해서도 나는 결코 이화영의 회유 주장에 대해서 나 김성태는 연호회 술 한 잔에 거짓말할 정도로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이화영의 회유 소리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어요. 이처럼 청문회에 참석한 쌍방울 전 대표 김성태는
내가 현재 나에 대해서 대북한 불법 송금에 대한 조사와 수사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 살살 샅샅이 모든 것을 털린 이 마당에 와서 내가 거듭 말하지만 완전 거지가 된 이 상태에 무슨 주가 조직을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마해라. 근데 쌍방울 전 대표였던 김성태 전 회장은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1968년도 사나이다운 기질, 잠시 조폭에 관련된 사례였습니다마는 존재소 활동하면서 주먹 쓰는 윤전주 라이트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여기서 존칭이라는 별명으로 그러면서도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사업가 기질을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론적으로 들어간다면 국정감사 청문회 참석한 김성태 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 모든 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감사의 조사와 감사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의원들의 질문에 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불법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어요. 자, 간단히 끝으로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는 지난 며칠 전 국정감사 청문회 처음 나와서 증언하는 가운데 김성태 씨의 마지막에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폭발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겠다. 본인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평소 영웅으로 생각했다. 본의 아니게 이분에게 피해와 누를 끼쳐서 죄송하지만은 이화정의 회유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씨의 유도 질문으로 유리한 질의를 끌어내렸던 그러한 시도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